그 다음에 교재는 424페이지세요. 그래서 424페이지 보시면은요, 과세기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라고 나오면 세금 내는 거예요. 뭐 내는 거라고요? 세금 내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세요. 1기하고 2기. 그래서 1기 그러면은 1월 1일에서 언제까지요? 6월 30. 그 다음에 2기 그러면 7월 1일에서 12월 31일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나눠져요. 여기에서 또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1기 예정, 1기 확정. 그러니까 6개월을 또 2등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고 신고 및 납부는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 신고 및 납부는 7월 20. 그래서 우리 회사 다니다 보면 회사에서 월급 25일 날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세금하고 연관을 시키면 요 부가세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부가가치세가 며칠 날 내요? 25일 날. 그 다음에 2기 예정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7월 1일에서 9월 30. 그러니까 몇 등분 하시면 돼요? 1년을 4등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이고 1월 25일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이랑 과세라는 게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일정 기간.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1기하고 2기로 나누는데 몇 개월씩이라고요? 원칙은 6개월씩. 근데 또 그 6개월을 반토막을 해서 예정하고 확정으로 나눠요. 그래서 1년을 몇 등분 하시면 돼요? 4등분. 그래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세금 낸다? 3개월에 한 번씩. 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나오면 요거 나와요. 폐업. 우리 장사 안 되면 뭐 해야 되죠? 폐업해야 되죠. 근데 폐업도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폐업하면 끝이 아니에요. 폐업해도 세금을 내셔야 돼요. 뭐 내야 된다고요? 세금. 그래서 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사업 안 되면 그냥 문 닫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금 문제도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걸려 있냐면은 대출 문제도 껴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 그 대출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대출 받으신 분들, 이분들 전제 조건이 사업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대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폐업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뭐냐 대출 받은 거 다 갚아야 돼요. 일시불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업에서 중요한 거는 신고를 언제까지 하냐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세금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건 똑같은데 어쨌든 망해도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신고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신고를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25일까지. 그래서 지금이 몇 월 며칠이죠? 12월 27일이죠. 만약에 오늘 폐업하시면 1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폐업하면 2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간혹가다 한 번씩 내요.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좋은 문제도 아니고 우리한테.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뭐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요거 날짜 정도 잘 숙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25페이지 보시면 거기 예정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신고요? 예정신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정신고가 두 번 있습니다. 1기 예정하고 2기 예정. 그래서 1기 예정은 1월 1일에서 언제까지라고요? 3월 31일. 2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언제까지요? 네, 9월 30일. 이렇게 이제 1년에 예정신고 그러면 두 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426페이지 보시면은요, 사업자 등록.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하다가 걸리면 불법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세금을 많이 내시면 됩니다. 항상 법을 안 지키면 그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갔다 오시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못했으니까 뭐 많이 내는 거예요? 돈 많이 내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안 하려고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왜냐면 돈 많이 내면은 행복해요? 슬퍼요? 슬퍼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기 뭐냐, 돈 많이 내는 것도 있고 갔다 와도 슬프잖아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며칠이네요? 20일. 근데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기 전에 미리 신청해서 이 사업자 등록증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발행은 2일 이내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 이내에 해준다고요? 2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한민국이 뭐가 잘 돼 있죠? 인터넷이 대빵 잘 돼 있죠. 그래서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기 뭐냐, 하루면 나와요. 당일날 바로 웬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2일로 되어 있냐면 뭐 불법을 저질렀거나 저기 교도소를 갖고 갔다 온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면 이런 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 내주는 건 아닙니다. 위험하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 있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저기 바지 사장이라고 있어요. 바지 사장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대신 사장 역할 해주고 월급 받는 분들이 뭐예요? 바지 사장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바지 사장 두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걸리면은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그 바지 사장 관련된 게 뉴스에 꼭 나오더라고요, 한 번씩. 그리고 저도 예전에 다니던 회사 중에 한 군데가 일명 바지 사장님이 있으셨고. 그래서 요거 좀 봐두세요. 며칠 이내? 20일. 그리고 발행은 며칠이요? 2일. 그 다음에 사업 시작 안 했어도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증 받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왜 미리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물건도 사야 되고 집기류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 사야 되잖아요. 그거 살 때 그 안에 부가가치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시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 진한 글씨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27페이지 위에나 옆에다가 요거 하나 좀 적어주세요.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쪽지 시험을 볼 건데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있어요. 무슨 적 기재사항이라고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꼭 적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공급, 하는 사람의 등록번호랑 이름하고 성명, 회사 이름하고 성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항상 어떤 걸 작성을 할 때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동사무소라던가 아니면은 뭐 만약에 내가 저걸 할 수도 있죠. 뭐를 할 수도 있냐면은 저거 뭐냐 핸드폰을 만약에 가입하려고 갔어요. 그러면 거기 직원분이 여기에다가 글씨 써주세요. 요런 거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걸 안 쓰면은 그거는 문서로서의 값어치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그거를 무슨적 기재사항이라 그래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공급하는 자가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는 사람은 등록번호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써야 되냐면 이 상호라는 게 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명은 사장님 이름, 이런 것들도 다 뭐 해야 된다? 적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 거 다 적어 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공급 받는 자가 매입자예요. 그래서 매입하는 사람은 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등록번호만 있으면 국가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번호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썼느냐 안 썼느냐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만 여기 보세요. 요 날짜를 정해야 되거든요. 이걸 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날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성 연월일.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두시려면 얼마에 팔았는지가 있어야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공급 가액과 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를 알 수가 있냐면 몇 월 며칠 날 팔았구나, 몇 월 며칠 날 샀구나, 요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숙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왜 썼냐면 거기 427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 상호를 변경하는 때, 뭐 바꾸는 때요? 상호 바꾸는 때. 그래서 상호를 바꿀 때에는 당일날 바로 해줘요. 왜 그러냐면 요거 때문에. 상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바로 바꿔줍니다. 왜냐면 이거를 바로 안 바꿔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세금 계산을 잘못한 게 돼버려요. 왜냐면 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이름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빨리 뭐 해라? 바꿔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서는 상속 증여 잘 봐두세요. 거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될 때는요, 요거는 수정사유예요.
예, 일명 정정사유. 정정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 뭐죠? 상속. 예,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 예, 그거를 일명 뭐라 그래요?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는 상속이고, 살아계실 때 받는 걸 뭐라 그러죠? 증여라 그래요. 예. 근데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요거는 폐업사유예요. 그듯이 전제 조건은 개인회사입니다. 예, 개인회사. 우리 개인회사가 있고 무슨 회사가 있죠? 예, 법인회사가 있죠. 주식회사.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예,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문제가 생긴다? 증여하면은 폐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속이 뭐라고요? 살아계실 때. 예,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왜 수정사유냐면 상속을 받잖아요. 예, 뭐 받는다고요? 상속. 예,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속을 받으면은 상속자가 세금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돈 낸다고요? 상속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요. 그러면 어차피 세금 관련된 거는 받는 사람이 다 내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쓸 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신경 쓸 게 없냐면 국가에서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면 이미 뭐를 받았으니까, 예, 상속을 받아서 세금을 냈으니까 더 이상 뭐 세금 관련돼서는 신경 쓸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볼 때.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증여는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증여는 살아계실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회사를 주는 사람과 회사를 받는 사람이 둘 다 살아 있어요. 예. 그럼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세금 낼 건데? 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금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냐면 대표적으로 소득세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득세는 인세라 그래요. 무슨 세라 그래요? 인세라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덜 내요. 그래서 아마 내년 2월달 되면은 이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왜 혼자 사는데 세금 많이 내야 돼? 라는 식으로 기사가 뜹니다. 근데 왜 혼자 살면 세금을 많이 내도록 되어 있냐면은요, 혼자 살면 돈을 적게 쓸 확률이 어떻죠? 네, 높죠. 네. 근데 가족이 많으면 많이 쓸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그래서 가족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어떻게 해주겠다? 덜 내게 해주겠다. 그럼 이제 또 이런 얘기 하십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살아도 많이 써요. 맞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혼자 살아도 많이 쓰는 건 맞는데 가족이 많으면 더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세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가족이 많으면 뭐를 덜 내도록? 세금을 덜 내도록. 왜 그러냐면 가족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쓸 확률이 어떠니까요? 높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신문 기사가 뜰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해서 저금 많이 했는데 세금 많이 내야 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세법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벌어서 쓴 거를 뺀 남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가. 그러면은 열심히 벌어서 저금을 많이 했어. 그럼 안 썼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어떻게 되죠? 많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돈을 써요. 그러면 식당 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죠. 그럼 또 이 사람도 뭐 하죠? 소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돈을 안 쓰고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순환이 안 되겠죠.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왜 안 좋아지냐면 딱 두 개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요. 집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뭐 하죠? 죄다 은행빚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은행으로 갈 돈이 소비가 돼서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빚 갚아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소비가 어때요? 과거보다는 줄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줄 거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증여하게 되면은 요거는 폐업 사유예요. 왜 그러냐면 살아계신 분도 세금을 내야 되고 이제 증여받은 사람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사장님이야. 네, 사장님이 아버지예요. 네, 아버지인데 혼자 사셔요. 네. 근데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아들이 물려받겠죠. 아직은 대한민국은 대부분.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가족이 6명이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혼자인 아버지는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물려받은 아들은 세금을 적게 내요. 그러면 이거 물려줌으로 해서 세금 회피가 돼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아버지가 세금 다 내고 물려받은 사람은 폐업한 다음에 뭐 해라? 다시 재개업해라. 그래서 대부분 회사를 어떻게 물려주냐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안 줘요. 네. 이분이 사장님이 되면 이분은 회장님이 됩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물려주고 싶은데 물려주면은 증여세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폐업하고 재개업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식당을 갔어요. 근데 곰탕집이 2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2개. 근데 한 군데는 100년 된 곰탕집이래. 또 한 군데는 신장 개업한 곰탕집이래. 어디로 갈 거예요? 100년 된 데로 갑니다. 네. 그래서 역사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폐업하면은 역사가 어떻게 되죠? 끊기죠. 그래서 대부분 회사는 증여를 잘 안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맡기더라도 아직 명의는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네. 사장님 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 써 있죠? 부의 무슨 이전이요? 무상이전. 근데 이거는 끝나지 않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증여하고 상속 관련돼서는 계속 뉴스에서 이슈화 시킬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증여세하고 상속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센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것도 봐야 돼요. 뭐도 봐야 되냐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자녀들한테 많이 물려줘요. 대부분 다른 선진국들은 물려주더라도 주식을 주거나 그러지 회사로 물려주는 경우보다는 주식을 주거나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회사는 전문 경영인한테 많이 맡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은 전문 경영인보다는 자기 자녀가 회장, 사장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어떻죠?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그 자녀가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경영 능력까지 물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떠드는 얘기는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속에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속 받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속 뭐하죠? 포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정상속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상속은 언제 받는 거냐면 자산이 부채보다 클 때.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게 10억인데 부채가 7억이야. 그러면 10억에서 7억 갚고 얼마 가지면 돼요? 3억 가지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부모님하고 뭐 하셔야 돼요? 친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상속 포기하는 경우는 이때 포기하는 겁니다. 자산이 부채보다 작을 때. 왜냐면 상속을 받으면 부채까지 받아요. 내가 받을 돈이 3억인데 부채가 5억이야. 그러면 내가 2억을 더 주고 갚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또 이제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장난치냐면 이제 뭐 이거는 아니지만 상속 포기는 아니지만 우리 그 부채가 많을 때 저기 뭐지 개인 파산 같은 거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예전에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느 할머님이 70 정도 되신 할머님이 한 빚이 한 1000 몇백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개인 파산 신청을 했는데 그 파산 담당자가 반려시켰어요. 왜 반려시켰냐면 이 할머니가 대부분 쓴 게 이제 카드로 쓴 건데 카드 내역을 봤더니 막 명품 사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할머니들이 명품 잘 안 사요. 이게 뭔가 봤더니 자식들이 할머니 카드로 명품을 사고, 어른들 파산 신청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서류나 이런 걸 덜 본대요. 그러니까 덜 민감하게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노리고 이제 본인들이 실컷 쓰고 뭐 한 거예요? 돈 안 갚으려고 장난쳤다 걸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좋은 법을 만들어놔도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명 선량한 사람들이 욕먹고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정상속은 언제 하는 거냐면 모를 때. 나 부모님하고 안 친해. 네. 근데 실질적으로 한정상속은 누가 하냐면은요, 대기업에서 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대기업 3세예요. 대기업 몇 세예요? 3세. 근데 상속 포기를 한대. 그러면 아마 기자들이 대서특필을 할걸요. 왜 그러냐면 대기업인데 상속을 뭐해요? 포기를 해. 네. 근데 만약에 부채가 더 많아. 그러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정상속을 해요. 그래서 한정상속을 받으시면 내가 받은 만큼만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산이 3억이고 부채가 10억이야. 그러면 3억 받아서 얼마만 갚으시면 돼요? 3억만. 그걸 한정상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부모님 재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에는 한정상속 하시고, 네. 되도록이면 당연히 이거 받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상속 포기는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상속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몇 개월 안에 포기를 하셔야 돼요. 6개월 안에. 그래서 과거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데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봐주던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둘째 큰아빠인가 셋째 큰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빚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상속 포기를 했는데 요 애기만 상속 포기를 안 시킨 거예요. 모르고. 이게 내려와서 얘한테 왔는데 빚이 3억인가 5억이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SBS에 제보했어요. 그리고 뉴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변호사들이 붙어서 해결을 했어요. 근데 다행이었던 게 뭐였냐면은 얘가 그 상속을 안 게 6개월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상속 포기해서 마무리했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자녀분들 것까지 다 포기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요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지금 행복복지센터인가요? 동사무소가? 맞죠? 네, 행복하진 않지만 어쨌든 명칭이 행복복지센터인가 뭘로 바뀌었잖아요. 저는 동사무소가 더 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 가셔서 그 상 다 하신 다음에 가셔서 우리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지 궁금하다 그러면 서류 다 제출하면은요, 그 국가에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뭐 어느 은행에 통장에 얼마 있고 뭐 건물이 몇 채 있고 이런 거 다 확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모르겠으면은 그럴 때는 행정단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어디 갔냐? 434페이지. 그래서 434페이지 보시면은요. 과세거래라고 있어요. 무슨 거래라고 있어요? 네, 과세거래에 세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요건 외우셔야 돼요. 세 가지.
그다음에 재화가 뭐냐면은요, 이게 재화예요. 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 결론은 돈입니다. 네. 그래서 만질 수 있든 만질 수 없든 상관이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가치만. 네. 그래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 바닷물은 재화가 아니에요. 왜냐면 돈 주고 만지지 않잖아요. 근데 생수는 재화입니다. 왜냐면 생수 살 땐 뭐 주고 사죠? 돈 주고 사죠. 그 다음에 보시면 용역은 뭐냐면은요, 재화가 아닌 거. 어차피 두 개일 경우에는 항상 하나냐 그게 아니냐 요걸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재화가 아닌 것을 용역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용역 그러면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비스. 네, 대부분 몸으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용역회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력사무실. 예. 좋게 말하면 직업소개서. 예, 거기가 대부분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들이 용역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435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채물과 뭐여? 무채물. 다만 유채물 중 그 자체가 소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수표나 어음, 그 다음에 주식, 채권, 유가증권 이런 것들은 재화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유채물 보시면 뭐 상품, 제품, 뭐 이런 이제 유형적 돈 주고 받는 거. 그 다음에 무채물은 뭐 가스, 전기, 동력, 열 이런 것들이 이제 무채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요거 외워야 돼요. 거기 1번 말고 436페이지 보시면 2번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안 본다 그 얘기는 뭐 안 낸다? 네, 돈 안 낸다, 세금 안 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담보. 담보라는 건 현재 거래가 아니에요. 이건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를 하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들도 계시지만, 결혼하기 전에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요거 많이 해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왜 그러냐면 집을요,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상위 10% 이내예요. 일반적인 분들은 돈만으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 평균 첫 직장 들어가면 27, 28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30대 중반에 결혼한다라고 칠게요. 네. 뭐 빨리 하시는 분은 더 빨리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7년 정도 일하죠. 맞죠? 7년 일하면 얼마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 네, 제가 봤을 때 5천에서 1억 사이에요, 평균적으로. 네. 1억 갖고 집 사요? 못 사요. 네, 진짜 콧구멍만한 집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서울 가면 그 콧구멍만한 집도 4억 5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를 받아야 돼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담보는 뭐냐면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걸 팔아서 뭐를 갖겠다? 돈 갖겠다. 예. 그게 이제 담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건 공급으로 안 보냐면은 현재 거래가 아니에요.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거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세금 낼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량도. 이거 뜻은 아셔야 돼요. 포괄의 뜻이 뭐죠? 네, 전부. 네. 그래서 사업의 포괄량도는 사업을 통째로 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만 내는 거예요. 누구만 낸다고요? 사업자.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니까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팔았으니까 더하고 빼면 빵 나와요. 네, 그래서 세금 낼 게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 보시면 물납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세금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돈으로 내는 걸 현납, 그 다음에 물건으로 내는 걸 뭐라 그래요? 물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으로 내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겠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세금 못 걷는 돈만 몇 조예요. 전국적으로 다 하면. 네. 저희 강남만 해도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못 걷는 세금이. 근데 물건으로라도 세금을 낸대. 여기에서 말하는 물건은 골프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술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토지나 건물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데 거기에다가 10%를 더 내래. 그러면 물건으로 내요? 안 내요? 안 내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래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그 다음에 공매 및 경매인데 요거의 전제 조건은 강제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빨간 딱지라 그래서 빨간 딱지 그 드라마에 보면 빨간 딱지 붙으면 그거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져요. 그거 뛰는 순간 범법자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 강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집이 강제로 팔려. 그러면 나 지금 현재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기분 안 좋아갖고 열받아 있는데 갑자기 국세청 직원이 오셔서 집 파셨죠? 세금 내세요. 그럼 가만히 있을 거예요? 멱살 잡아야 돼요? 멱살 잡겠죠? 맞잖아요? 강제로 팔아서 기분도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이거 판 거에 대해서 세금 내래. 그래도 국가에서도 이거는 세금을 거두려면 거둘 수는 있지만 걷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강제로 파는 거에 대해서는 뭐를 안 걷겠다? 세금을 안 걷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종류를 좀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438페이지. 요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근데 시험에 잘 나와봤자 부가가치세는 무려 3개예요. 부가가치세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면 범위는 엄청나게 넓은데 무려 3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운 좋으면 우리가 외운 거에서 3개 다 나올 수도 있고요. 운 없으면은 3개 다 처음 보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복불복 개념이 좀 세요. 뭐 연습이야 계속 꾸준히 하겠지만. 그래서 거기 간주공급이라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무상공급이라고도 해요. 공짜로 주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것도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간주의 뜻이 뭐냐면 요게 간주예요. 간주를 다른 말로 의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 공급 그러면 진짜 공급이 아니에요. 가짜 공급인데 진짜 공급으로 뭐 해주겠다?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 내시라? 세금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런 뜻이에요. 간주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건데요. 종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계약.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자가 공급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면세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요거를 다른 말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발주. 설명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첫 번째로 면세는 뭐 안 내죠? 네, 세금을 면제받았다 그래서 면세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무슨 세액이라고요? 매입세액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살 때 이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았어요. 네, 뭐를 공제를 받았다고요? 매입세액.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세금을 빼줬으니까 뺀 걸로 끝나야 되나요?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나요?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네 살 때 세금 빼줄 테니까 이거 팔아서 뭐 내? 세금 내. 이게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원래 이게 부가가치세예요. 여기 보시면 요거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 공장이 얼마에 팔았죠? 1,000원에. 그러면 0이 1,000원 되면 부가가치가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원. 1,000원에 10%면 얼마예요? 100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죠? 1,500원. 그러면 부가가치가 얼마 생긴 거예요? 500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500원에 10%니까 얼마요? 50원. 그 다음에 1,500원짜리 2,000원에 팔았죠. 그럼 얼마의 부가가치가 생겼죠? 500원. 500원에 10%니까 얼마요? 50원. 그래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은 세금을 빼줬으면 내야 되는데 면세했으면 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면세의 뜻은 세금을 뭐 받았다? 면제받았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거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면세 관련돼서도 썼으면 뭐를 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말만 다르지.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썼고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두 가지가 동일한 언어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그 뭐시기냐 저거 1000cc 이하 차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경차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경차.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1000cc 넘는 차예요. 초과차량. 네. 요거는 승용차만 얘기하는 겁니다. 화물차는 괜찮아요.
그래서 결론은 경차가 아닌 승용차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승용차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부분 경차예요, 경차보다 커요? 경차보다 크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용 승용차는 여기만 인정이 돼요. 택시 회사, 뭐 렌트카 회사, 이런 식으로 차량 관련 회사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차가 1000cc 넘잖아요. 그러면 인정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 가 보시면은 직원용 차량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대부분 직원용 차량은 경차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경차를 사셔야 세금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세금적인 혜택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관련돼서 쓴 것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타이어 파는 회사예요. 타이어 판매 회사. 근데 사장님 자동차가 펑크가 났어요. 승용차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타이어 갈아주겠죠. 우리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사장님 거니까. 맞잖아요. 사장님한테 갈았습니다. 30만 원이요. 그러면 잘릴 수도 있잖아요. 막말로. 그리고 무료로 교체해 줬어. 그래도 그 무료로 교체해 준 것도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있는데 요게 뭐냐면 본지점 간의 거래예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판매하려고 다른 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면 뭐 직매장으로 넘긴다거나.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원래 본점에서 지점으로 물건 보낼 때 거기에 이익 붙여요, 안 붙여요? 붙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기 백종원 씨 있죠. 백종원 씨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프랜차이즈 업체들한테 소스나 이런 거 파는 거잖아요. 예. 그거 팔 때 원가로 줘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 뭐를 붙여요? 이익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뭐냐면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국가에서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1에서 2로 넘어갈 때마다 이익을 붙이잖아요. 예, 우리가 일명 그걸 유통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과정이 긴 게 비싸요, 짧은 게 비싸요? 긴 게 비싸죠. 예, 왜 그러냐면 여러 업체들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업체들 거칠 때마다 뭐가 붙어요? 이익이 붙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보면은 저기 대형마트들도 보면 농어민분들하고 다이렉트로 거래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이렉트로 거래하면 그만큼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 소비자들은 솔직히 다이렉트로 하든 뭐를 하든 비싼 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업체가 싸게 사갖고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맨날 보면은 뭐 어떨 때 보면은 뭐 배추가 남아도니 뭐하니 해도 배추 사러 가면 비싼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본지점 간에 거래할 때에도 무료로 준 거는 인정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받고 줘라? 네, 돈 받고 줘라. 근데 공짜로 줬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뭐를 걷겠다? 세금을 걷겠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때, 뭐 지금은 솔직히 먹긴 하는데, 한때 저는 본죽을 잠깐 끊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거 이제 뉴스에 대대적으로 몇 번 나왔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우리 본죽 보면, 그, 장조림 있죠. 네.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종이 가방 있죠. 네. 그게 다 짜고 고수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본주기에 납품받는 게 더 비싼 거예요. 외부에서 장조림을 사면 5만 원이면 본주기에서 납품받으면 7만 원이야.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한 거를 받는다라는 입장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더 욕먹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이 가방 만드는 회사가 그 본죽 사장 친구래요. 근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바지 사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익 많이 남기려고 그 친구한테 내가 기계 사줄 테니까 너 이름으로 회사 하나 만들어. 그래서 우리 회사에 납품해. 거기에서 이제 차익을 많이 남겨 먹은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본점하고 지점하고 거래할 때에 이익을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인다. 근데 만약에 이익 없이 줬대. 예, 이런 거는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익 없이 줬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에서 내야 되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증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냅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일명 탈세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요즘 많이 광분하는 게, 저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세금 안 낸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요즘 우리가 붕어빵집을 많이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붕어빵집 보잖아요. 그러면 가서 먹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신고해야겠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최근에도 뉴스에 하나 나왔었어요. 어떤 여자분이었는지 남자분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뭐 다른 장사 하는 거예요. 뭐 옷 장사인지 아니면 뭐 음식 장사인지 모르겠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분이 요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노점상만 보이면 시청에다 구청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 안 돼서 열받아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그러니까 그 꼴을 보겠다, 못 보겠다? 못 보겠다. 근데 그러면 저기도 없어져야죠. 명동 가면 노점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왜 안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없어야 됩니다. 맞죠? 그런 거에 따지면. 근데 제가 알기로 노점상들은 이제 하나 두 개씩 없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서울이 실명제하고 있어요. 노점상 실명제. 그래도 거기에 없는 사람이 팔고 있잖아요. 이거 걸리면 노점상 아웃돼요. 왜냐면 이렇게라도 해서 지금 일단 하던 사람까지는 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하겠다? 허가를 안 내주겠다. 왜 그러냐면 노점상들하고 저기 공무원들하고 엄청 싸웠었잖아요, 한때. 노점상 없애려고 그러고 자기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못하겠다 그래갖고 엄청 싸웠던 적이 있었었죠. 요거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면세는 세금을 안 내는 건데 세금을 빼줬으니까 내야 되는 거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요거는 왜 세금 내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이 땅덩어리 넓어요. 좁죠? 기름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뭐는 많죠? 차는 많죠. 그래서 세법에서 자동차를 싫어해요. 승용차. 그래서 승용차 관련돼서 세법에서는 혜택을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도 뭐를 내시라? 세금을 내시라 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요건 뭐냐면 말 그대로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주는 건 괜찮은데 공짜로 준 거는 인정을 못 하겠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물건을 팔 때에는 뭐를 붙인다? 이익을 붙인다. 근데 이거를 이익도 안 붙이고 공짜로 줬네. 이런 건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개인적 공급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